저는 벽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비추는 흐릿한 영상이 떠 있었고 그 속에서 백발의 여인이 떨리는 입술로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알면 난 죽을지도 몰라. 준서.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30살 지우입니다.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던 중 소개팅에서 준서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던 그는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준서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지희야, 오늘 피곤하지? 내가 저녁 만들어줄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의 배려는 끝이 없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준서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좀 복잡해.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야.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돼서 그냥 각자 살기로 했어. 그의 눈빛에 서린 외로움이 믿겨져서 저는 더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준서 씨 가족이 될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준서 측 하객은 회사 동료들 뿐이었지만 저는 그가 외로워 보여 더욱 애틋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이 집 정말 예뻐요. 처음 집을 봤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큰 창문, 2층 구조의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완벽했습니다. 친구가 외국 나가면서 싸게 넘겨준 거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준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주로 했고 준서는 규칙적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마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에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유독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에 민감했습니다. 지우야, 옥상은 위험해. 올라가지 마. 왜요? 빨래라도 널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지붕이 오래돼서 위험하거든. 절대 가지 마.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준서는 출장으로 지방에 간 상태였고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무섭지만 저 아이를 구해야지. 사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지붕은 생각보다 튼튼했고 고양이는 처마 끝에서 옹기종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무섭지 않아? 저는 천천히 다가가 고양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내려오려던 순간 지붕 아래쪽 벽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패널로 덮인 벽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잠시 멈춰 서서 자세히 봤지만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저는 고양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양이는? 응, 밥 주고 풀어줬어. 지붕 위에 있길래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 순간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지붕에 올랐다고? 응, 고양이 구하려고. 지우야, 내가 옥상 쪽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다치면 어떡하려고? 준서는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렀습니다. 미안해. 그냥 고양이가 불쌍해서. 준서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했지. 그냥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았지? 응? 하지만 그날 밤 준서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희미하게 물레를 처음에는 화장실 배수구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새벽 2시, 3시, 심지어 한낮에도 들렸습니다. 준서 씨, 이 집 배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속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낮, 저는 소리에 출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집 안을 도어라 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소리는 2층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문 옆 벽면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벽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벽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환청인가 싶었지만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준서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준서 씨, 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준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옥상 가는 문 옆 벽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지유야! 준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옥상 쪽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저는 그의 격한 반응에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 오래돼서 100원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신경 쓰지 말고 1층에서만 생활해!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서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옥상 가는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자물쇠였습니다. 준서가 일부러 잠근 것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열쇠공을 검색했습니다. 여보세요. 집 자물쇠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열쇠공 아저씨가 와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부인, 이거 새 자물쇠인데요? 누가 잠갔어요?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고 열쇠공이 떠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벽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러자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거기 누구인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분 같았습니다. 저 기집애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왜 계세요? 제발 꺼내주세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누구세요? 왜 거기 계세요? 말할 수 없어요. 준서가 알면 난 죽어요. 준서. 제 남편의 이름이 그분 입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어디 계세요? 어떻게 꺼내드려 하죠? 벽이. 열려요. 잘 찾아보면 저는 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나무 패널로 덮여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한쪽 부분이 약간 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는 열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급히 내려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벽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출근한 후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릴로 벽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구멍에 넣고 휴대폰 앱으로 연결했습니다. 어머니, 카메라 보이세요? 네. 보여요.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공간, 아마도 3평 정도 되는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100발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밥상, 물통. 누군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거기 계세요? 그분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슬픔에 잠긴 눈빛. 나는 준서의 어머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준서,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 애가 날 여기 가뒀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서의 어머니라고요? 연락이 끊겼다던 그 어머니가 이 집합 속에 갇혀 있다고요? 어머니, 왜요? 왜 준서 씨가? 돈, 내 돈 때문이야. 난 이 집 주인이었어. 재혼한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 준서도 같이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준서가 변했어. 내 통장을 노리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개의 통장이 있었는데 2개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다 써버렸어. 남은 하나만은 절대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버텼더니 여기 가둔 거야. 벌써 반년이 넘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서가 제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반년 넘게 벽 속에 가뒀다고요?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꺼내드릴게요. 경찰에 신고. 안 돼. 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준서가 알면 날 정말 죽일 거야. 그 애 성격 알잖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서를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오늘 저녁 뭐야? 부대찌개 끓였어. 씻고 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벽에 가둔 사람이라니. 저는 그를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시사를 하면서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준서 씨, 어머님은 정말 연락 안 돼요? 응. 왜 갑자기? 아니 그냥 한 번쯤 찾아뵙고 싶어서. 준서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남이나 마찬가지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지방에 3일 정도 갔다 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때다 싶었습니다. 준서가 떠나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준서 씨가 출장 갔어요. 지금 꺼내드릴게요. 하지만 벽을 어떻게...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저는 드라이버와 망치를 들고 벽을 살폈습니다. 두드려보니 한 부분에서 소리가 달랐습니다. 여기인가? 조심스럽게 드라이버로 틈을 벌렸습니다. 패널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문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숨막히는 냄새가 풍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초라했습니다. 마른 몸, 낡은 옷. 어머니. 저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갖고 나왔습니다. 햇빛을 본 어머니의 눈을 가렸습니다. 오랜만이네. 햇빛. 저는 어머니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영양실 조화 근육 약화를 진단했습니다. 장기간 활동을 못하신 것 같네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바꾸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유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준서는 내 아들인데.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준서 씨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나가요? 지유야, 미안해. 더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집을 나서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우, 너 뭐 하는 거야?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선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준서의 얼굴이 일그렀습니다. 너 어떻게 나왔어? 준서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우, 내가 꺼낸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이래? 준서 씨,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똑바로 그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예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닥쳐.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몰라. 저 여자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로 숨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준서 씨죠? 감금 및 학대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준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벽 속에 가둔 것,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준서는 제압당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우, 너 날 배신했어? 배신이 아니에요. 기계 맞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있었잖아. 왜 이래? 저는 조용히 대텟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벽에 가두고 행복할 순 없어요. 준서는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며칠 후 준서의 변호사로부터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구치소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준서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우, 할 말만 하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탓인가요? 자기 어머니를 가둔 건 누구예요? 엄마는 평생 나한테 재산 줄 생각이 없었어. 재혼한 남편 돈은 다 쓰면서 내 돈은 안 줬어. 그래서 가뒀어요? 굶기고 학대했어요?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곧 나갈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뭐?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불쌍할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준서 씨. 그리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가 계신 임시 거처로 갔습니다. 경찰 보호 아래 안전한 곳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어땠어? 이혼 서류 전달했어요.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유야, 더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살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을 구했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자르고 새 옷을 입은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지유야, 나 이제 뭔가 하고 싶어. 뭐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 특히 아이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함께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했고 저는 실무를 맡았습니다. 처음 찾아온 사람은 20살 여대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천천히 말해봐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살아나고 계셨습니다. 몇 달 후 준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고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준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준서의 시선이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는 끝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저는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점심에는 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유야, 오늘 새로운 분이 상담 신청했대. 15살 아이야. 그래요? 잘 돌봐드려야겠네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아이한테 희망이 돼줘야지.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유야, 고마워. 왜요? 날 살려줘서. 날 사람으로 대해줘서.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언젠가 출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우리 없는 사람들과 함께 단단한 삶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벽 속에 갇혀있던 어머니를 구하고 동시에 제 자신도 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짐서를 응원해주세요.